자, 여러분 중복순열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합시다. 중복순열. 지금 순열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난이도가 높냐? 순열도 귀찮아 하는데, 거기까지 중복사형까지 같이 한다니까 더 힘들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먼저 이해를 합시다. 자, 카드가 총 3장의 카드 1, 2, 3이 있었다 쳐봅시다. 자, 이걸 가지고 내가 2자리 정수를 만들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카드를 다시 사용한다. 쓴 걸 다시 한번 또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수형도 만들어 봅시다. 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 1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건 10의 자리에 1 들어오면 그 뒤에도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1, 2, 3. 자, 얘가 2면 얘도 1, 자, 2, 3. 자, 3이면 똑같이 1, 2, 3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나누니까 3가지니까 총 9가지 경우수가 나온다 이거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합의 법칙 문제를 푼 건데, 자, 우리는 수용대로 푸는 게 아니라 곱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기 원하는 경우입니다. 자, 곱의 법칙에 자, 바로 적용을 하면 10의 자리에 들어갈 카드의 경우수, 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의 경우수 생각하면, 자,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카드는 총 3장. 1 또는 2 또는 3입니다. 3가지. 자, 근데 분명히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앞에서 쓴 거를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뒤에도 3가지가 잡히죠. 3가지. 자, 그래서 곱하니까 총 9가지다 이런 얘기죠. 자, 9가지 경우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마지막에 기호가 만들어진댔죠. 순율조합은. 자, 마지막 기호가 바로 3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자, 자리수 2개를 채우니까 2장을 뽑은 뒤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할 때 중복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3파이. 자, 전체 경우수가, 자, 전체 개수가 3장. 자, 선택 개수가 2장. 그거를, 자, 중복 가능하게 해서 순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이 공식처럼 이제 푼 다음에 이제 얘는 미수로가 같죠. 3이고, 자, 이 뒤에 있는 거는 제곱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는 얘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글쎄, 정수계 수거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쵸? 뭐 누가 봐도 그냥 몇 장 데려오면 끝나는 건데, 이 문제가 활용 들어가면 이제 난이도가 학생들의 그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온도가 확 떨어진다 이거죠. 활용은 어떻게 풀 것이냐. 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여러분? 자, 이거 활용을 들어갈 땐 여러분, 이제 좀 약간의 기호를 좀 첨가합시다. 자, 어떤 기호를 첨가하냐면, 잘 보세요. 자, 1, 2, 3이라는 숫자 3장이 있었고, 자, 자리수가 2개 있었는데, 자, 이 3장의 카드가 바로 선택물입니다. 선택물. 자, 이 3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우리가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 10의 자리에 이 자리를 여러분, 우리는 알파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파. 자, 10의 자리 칸을 여러분 알파 칸이라고 생각하고, 자, 1의 자리의 칸을 베타 칸이라 생각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알파라는 칸이 바로 이 숫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3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1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개를 내려오는 겁니다. 이 알파 칸도 1개 선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베타 칸도, 자, 아까 쓴 걸 또 다시 사용해서 또 하나 데려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1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2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2개. 자, 그래서 이 알파 칸, 베타 칸이 바로 선택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선택자라는 거, 이쪽에 선택물이라는 거. 알겠죠? 그 선택자와 선택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활용에 들어갑니다. 바로 함수 개수입니다. 함수 개수 문제 활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선택자들이 알파, 베타 정역에 가 있어야 되고, 자, 저 선택물들이, 자, 여기 있는 이 공역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 개수 총 만드는 개수는, 자, 우리 이거 옛날에 배웠지만,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알파라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의 경우수는 총 3가지. 1, 2, 3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3가지 경우수. 자, 베타도 갈 수 있는 경우수는 총 3가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총 3가지. 3가지 경우수. 자, 이쪽이 분명히 선택자가 되는 거죠. 자, 이쪽에 선택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총 몇 개 만들어지냐? 3의 제곱계. 3의
제곱계 이렇게 말합니다. 9개가 나온다 이거죠. 그치?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본 다음에 이것도 중복순열이라 생각해가지고 3파이 2. 자, 이 숫자 3개 중에서 자리를 2개 채워야 되니까 2개를 선택하는데 쓴 걸 또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데 중복 사용을 선택해라. 그래서 3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파이 2.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중복을 고려한 다음에 중복을 허용한 다음에 2개를 뽑아가지고 이따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3파이라 쓴다 이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한번 저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그림이랑 매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봐야죠, 여러분. 오늘 처음 예를 드는데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한 2-3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해봅시다. 귀찮으니까. 언제 꼭 2-3개 한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자, 오늘은 그냥 한 번만 딱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 알파가 1을 선택했고, 자, 베타가 1을 선택했다면, 저기 숫자랑 매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알파 칸에 누가 들어왔냐? 베타 칸에 누가 들어갔냐를 한번 보면, 알파 칸에 1 들어왔죠? 자, 베타 칸에 1 들어왔죠? 근데 알파 칸은 10의 자리의 칸을 얘기했던 거고, 베타는 1의 자리 칸을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가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냥 이 그림 그냥 일단 한번 내가 노란색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빨간색입니다. 자, 만약에 얘가 2를 선택하고 얘가 3을 선택했다면 그 숫자 모양은 누구겠습니까? 자, 이렇게 숫자 모양 다르게 나오겠죠? 자, 얘가 2, 얘가 3. 그래서 2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쪽 수용도 하고 이제 똑같은 글자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어떤 바보 맹추가 이걸 바꿔 써가지고 1, 2, 3 이렇게 쓰고 알파 베타 이렇게 바꿔 써버리면 야, 나 1이 알파 베타 중에 하나 선택할 거야. 이거 10의 자리나 아니면 1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 나 1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나도 1의 자리 중에 나 알파가 갈 거야.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베타로 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답을 쓴다면 숫자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 칸에 오로지 10의 자리 숫자에 어떤 자리수도 숫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글쎄 1 또는 2가 들어온 겁니다. 얘는 3이 들어오고 이런 두 자리 정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택자, 선택물 이걸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럼 활용 문제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냐 얘기하면 분명히 선택자죠, 여러분. 그래서 이쪽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쪽은 분명히 사물이 있을 겁니다. 이놈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전적으로 선택자로 놓고 사물을 선택물로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모스 기호도 한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간단한 문제들 한번 보면서 모스 부호도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얘기할 겁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어디 활용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을게요, 여러분. 마풀 문제집 168번입니다. 자, 뭐라 나왔냐면 4명의 자원봉사자 이렇게 나왔죠. 4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그 4명이 도배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보일러 공사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자, 자원봉사자가 배정되지 않은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맨 마지막 글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뻔하죠, 여러분.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 4명은 다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A, B, C, D라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작업할 걸 선택하겠죠. 도배를 할지 청소를 할지 보일러 고칠지를 분명히 선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X 이게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A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 총 몇 개?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정답은 3의 4승입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 있겠죠, 여러분? 전부 다 도배만 선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청소하고 보일러는 싫으니까. 그러면 짠, 이런 것들은 선택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괄호에 4개가 나온 거죠. 자원봉사자가 배정되지 않는 활동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마지막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답안집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3가지. 자, 이 3가지 중에서 얘네들을 중복 사용해서 4개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하라. 그죠? 그래서 3파이 4 이렇게 기호가 되어 있는데
왜 학생들이 싫어하냐면 3파이 3인지 4파이 3인지를 헷갈릴 거라 이거죠. 이 둘을 구별 못할 겁니다. 알겠죠? 뭐지?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n파이 r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선택물입니다. 알겠죠? 이 아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선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숫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1, 2, 3 중에서 두 자리 정수를 만들어라. 그럼 이 두 자리 정수 알파하고 베타가 바로 10의 자리 숫자하고 이게 1의 자리 숫자라 분명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때 이거 세 가지 들어가고 이거 세 가지 들어가가지고 곱해서 3의 제곱. 자, 그래서 기호화시키면 세 가지 물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누는데 중복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3이 뭡니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택자입니다. 아니, 선택물입니다. 선택물. 이게 바로 선택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확인을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선택물. 이건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택물. 이게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파이 4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9번 갑시다. 자, 169번이면 부서 4개가 있는데 5명이 신입사원이 있다. 5명, 이게 바로 선택자죠. 부서 4개, 이게 바로 선택물입니다. 그럼 정답 1초 만에 말해봅시다. 이게 선택물이니까 뭡니까? 4파이 5입니다. 알겠죠? 4파이 5. 자,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집합개수로 본다면, 함수개수로 본다면 5명이 여기 있고 부서가 4개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디 부서에 들어갈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70번. 자,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잘 돼야만 여러분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1층에서 3명이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3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어느 한 층에서 내리며 6층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남는 사람이 모두 내린다고 한다. 이때 내리는 방법수를 구해라. 자, 중간에 타는 사람 없고 한 층에서 모두 내릴 수 있다. 어느 한 층에서 모두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몇 명이냐면 3명 이렇게 있습니다. 3사람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에 탔는데 1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자, 2층, 3층, 4층, 5층, 6층인데 이 사람들이 내릴 층들은 3층에서 6층에서 내린답니다. 여기에서 내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선택자 아닙니까? 내릴 장소를 선택물이 바로 이거죠. 나 어디에 내릴지. 그렇죠? 자, 이쪽이 선택물들이죠. 먼저 이 아이를 함수로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함수로. 왜? 우리는 글자보단 그림이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ABC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느 층에 내릴지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자, 나는 3층에 내릴까? 4층에 내릴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선택할 경우수 4, 얘도 4, 얘도 4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4층에서 모두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층에서는 안 내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4의 3승. 4의 3승.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선택물을 먼저 쓰세요. 4, 파이, 선택자 몇 명? 3명. 그러면 4의 3승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아주 부드러운 문제가 됩니다. 자, 어디 한번, 자, 170번도 한번 봅시다. 170번. 자, 171번. 자, 171번에, 자, 3개 문자 ABC가 있고 2개의 숫자. 자, ABC라는 문자가 3개 있고 1과 2라는 숫자가 2개 있더라.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를 비밀번호 만든다. 4자리 비밀번호 여러분. 4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든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말하면 얘네들이 이 숫자나 문자를 선택을 하겠죠? 그쵸? 야, 너 일로 들어와. 내 자리에 들어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자리는 반드시 문자가 오도록 해라. 자, 첫 번째 자리는 문자가 오랍니다. 알겠죠? 그럼 문자 종류 3개밖에 없으니까 3 채워주시고. 그죠? 자, 문자가 오도록 하고 반드시 문자가 오도록 하고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 개수를 사용해라. 자, ABC와 2개의 숫자 일리를 중복을 했습니다. 이거 중복 사용할 수 있다 말했죠? 그러면 뒤부터는 여러분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쓴 거 또 쓸 수 있어요. 그럼 몇 가지씩 전부 다 5가지씩 들어갑니다. 5가지씩. 그렇죠? 쓴 거 또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몇입니까, 여러분? 자, 이 아이가 125인데 거기다 3을 곱하니까 375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72번 같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 써있냐면 전등이 4개 있다. 자, 전등이 나왔죠, 여러분? 자, 오른쪽 같이 전구가 4개 있는데 이 전구가 켜짐과 꺼짐으로 어떤 신호를 만들어 할 때 최대 몇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전구는 서로 다른 다 모양이니까 A, B, C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전구는 꺼졌다 켜졌다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꺼졌다 켜졌다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연결을 잘 시키세요, 여러분.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러분 동전이랑 연결합시다. 알겠죠? 동전은 던지면 뭐예요? 앞면 아니면 무슨 면? 뒷면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켜짐이고 이 바로 꺼짐이라 생각하세요. 알겠죠? 앞면 나오면 켜지고 뒷면 나오면 꺼졌다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2개입니다.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맞죠? 전부 다 이 아이는 다 2가지씩의 경우 수를 선택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2가지. 이걸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전구 4개가 있는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개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꺼짐 아니면 켜짐. 오케이? 그 꺼짐과 켜짐을 반복하면서 이게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얘가 켜짐, 얘도 켜짐. 그럼 신호 하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켜지고 얘는 꺼지면 신호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개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 만들 수 있는 경우수가 신호 경우수랑 완전히 같죠. 그래서 정답은 2에 자, 2의 4승이지만 거기서 빼기 1을 해야 됩니다. 왜? 다 꺼지면 신호가 아니다 이거죠. 다 꺼지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켜짐과 꺼짐이 바로 선택 경우수입니다. 이게 바로 선택물입니다. 거기다 잘 쓰세요. 선택물. 얘네들이 선택자였다는 거.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내가 일부러 동전과 같이 연결시키려는 게 모스 부호 때문입니다. 모스 부호.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모스 부호인데, 자, 문제를 한번 이제 보고 얘기를 할 겁니다. 모스 부호라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간단한 거. 100가지 신호 배열해서 돈수를 배열해서 자, 이런 문제 또 쳐봅시다, 여러분. 177번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건 다트라 부릅니다. 알겠죠? 영어로 다트, 점이란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대시라 부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뭐 전직 때 많이 썼던 기호인데, 가령 이제 이 사람들이 돈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알파벳으로 A란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스 하면 이제 이 문자가 뭐 D란 문자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스 이게 부호입니다. 이제 제 세계대전 때 이제 만들었던 기호기도 한데, 그냥 여기다 탕탕 띠 하면 A, 알파벳 A. 그래가지고 문자를 연결하면 이제 나 살려줘,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신호의 개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겁니다. 잘 보세요. 돈 아니면 기호를 2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게 선택물이죠. 이 2개만 우리가 선택해서 신호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2개를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자, 2개를 배열해서, 이게 2개는 이 2개가 아니라 2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2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꼭 아까 우리가 12자리, 100의 자리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2개를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 물어보면요. 돈, 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A, B, C, D 이렇게 4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만약에 3개 배열하면 어떡할까요? 3개 배열하면
세 자리를 만들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면 돈부터 쓱 가서 쓰까지 가겠죠, 여러분. 그럼 8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세 개를 배열한다는 것은 세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걸 2개 끌고 와서 신호를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이쪽 정구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연결시킬 때, 이거는 동전의 앞면, 이건 동전의 뒷면이라 생각해서 문제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자리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메꾸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말장난을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3개 배열했을 땐 8가지입니다. 그죠? 이 말장난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 이거 117번을 먼저 풀고 갈까요, 여러분? 자, 2개를 사용해서, 자, 거기 이제 문장에 보면요, 예를 들어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선생님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자, 2 종류의 모스부호. 2 종류의 모스부호. 이거 국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 수학을 가지고 국어를 얘기하니까 이제 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돈 아니면 쓰죠. 다트 아니면 대시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2개 사용해서 이렇게 써 있죠. 2개 사용. 이 말장난이니까 이게 2개 있는데 2개 사용한다는 얘기는 자리 2개 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리 2개. 알겠죠? 2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말하면요. 2개 사용하라는 것은 이거 사용이 아니라 칸을 2칸이 있는데 여기다가 데려와서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런 겁니다. 알겠죠? 돈, 쓰. 거긴 분명 요 돈부터 나왔을 겁니다. 돈, 쓰, 돈, 쓰.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 2자리니까 몇 개 사용했습니까? 2개 사용했죠. 돈, 쓰. 2개 사용했죠. 2개 사용했죠. 2개 사용했죠. 이렇게 2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칸을 선생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개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풉니까? 그렇게 푼 게 아니라 정답 낼 때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기호 개수 총 2가지 경우수, 여기도 올 수 있는 경우수 총 2가지 경우수가 있으니까 곱해가지고 2의 제곱계로 답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한번 예를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 자, 말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3개를 사용한다면 어떡할까요? 3개 사용. 그럼 아이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돈수 2개밖에 없는데 무슨 3개 사용하라는 얘기야? 사용을 할 때 이 2개를 반복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복 사용해서 3자리를 만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돈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돈, 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서 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 둘, 3개를 사용해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사용해서 이 신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신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8개를 계산하냐? 그게 아니라 자, 이 각 자리를 돈하고 쓰가 채우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도 돈, 쓰 오거나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계, 2의 3승. 그래서 8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사용하냐? 그 3개 개수는 얘를 다시 사용해 가지고 3개를 이렇게 써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문제가 2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해라 이렇게 냈죠, 문제를. 자,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2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어라 이렇게 냈죠. 그럼 정답을 1초 만에 내야죠, 여러분. 자, 2개 사용이면 여기 2칸 채우라는 얘기니까 2의 제곱. 3개 사용하면 2의 세제곱. 그죠? 4칸 채우라면 2의 4제곱. 5칸 채우라면 2의 5제곱이죠. 그죠? 이걸 싹 더하면 답입니다. 그죠? 자, 돈수를 그냥 동전의 앞면 뒷면과 똑같이 생각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178번. 자, 178번은 돈하고 쓰가 나온다. 그래서 50가지의 신호를 만들려면 자, 최소 몇 개의 보를 사용해야 되냐? 최소 몇 개의
부호를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말이 애들이 참 헷갈리는 말입니다. 자, 50가지의 신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때 최소 몇 개의 부호를 사용을 해야 되냐? 선생님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32개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2에 6세니까 64개 아닙니까? 6번 사용하면? 그럼 50 넘어갔으니까 이 정도까지 사용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쵸? 자, 선생님이 이제 천천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잘 보세요. 몇 개를 사용해서 최소 몇 개의 부호를 사용해야지 만들 수 있냐? 자, 선생님 말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걸 선생님이 그냥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알겠죠? 동전의 앞면 뒷면. 알겠죠? 그러면은 한 개를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한 개를 사용한다는 건. 이 부호 한 개를 사용하는 건 동전을 한 번 던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 이게 바로 돈이라 생각하세요. 자, 뒷면, 자, 이걸 쓰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럼 신호의 개수가 한 개, 두 개가 나옵니다. 그치? 한 개, 두 개. 자, 동전을 지금 한 번 딱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수, 한 개로 생각합시다. 동전 한 개라고. 동전 한 개가 있으면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니까 이게 돈하고 쓰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동전을 내가 두 개 가져오면 어떡할까요? 두 개 가져가면. 내가 동전을 두 개 가져왔다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과연 신호 개수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이제 난이도 높은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동전을 두 개 가져왔는데 동전을 두 개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전을 한 개 사용해도 되고 동전을 두 번 다 사용해도 되는 경우수로 나눠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동전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도 우린 동전 하나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수는 앞면 하면 됩니까? 2의 1승이고, 그렇죠? 동전을 두 개 다 사용한다면 2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건 6개를 사용할 수, 6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동전 두 개를 가져오면 4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동전 두 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한 개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와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건 2하고 4를 해서 6가지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동전을 내가 3개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3개 가지고 있으면. 그죠? 동전을 3개가 있으면 동전 한 개만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기호와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호와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호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동전을 3개 가지고 있으면 8개만 만들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8개만. 그게 아니라 동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는 3개지만 3개인데, 그렇죠? 동전은 3개 가지고 있지만 1개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고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이걸 다 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2의 1승, 얘는 2의 2승, 얘는 2의 3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 만들어지냐? 우리는 1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게 몇 개의 부호를 사용하나 이렇게 냈죠. 몇 개의 동전을 가져와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알겠죠? 내가 과연 몇 개를 가져와야만이 이 개수를 만들 수 있냐 이겁니다. 알겠죠? 14가지 신호를 만들려면 동전 3개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동전 3개만. 그럼 14가지 기호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게 뭐냐면, 가령 내가 6개의 기호를 만들고 싶다. 6가지 기호를 만들고 싶다면요. 6가지 신호를 만들고 싶으면 애들이 모르면 동전 3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전 몇 개만 가져오면 됩니까? 2개만 가져오면 6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동전 1개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얘가 말하는 건 바로 동전 최소 몇 개 가져오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돈스를 동전 앞면 뒷면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게 뭐냐면, 난 과연 동전을 몇 개 가져와야지 50개의 신호를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가볼까요 이제? 자, 동전을 하나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자, 1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호, 자,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자,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그쵸? 자, 그럼 답을 한번 해볼까요? 1개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얘 1승, 그쵸?
두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두 개 다 쓰는 경우, 한 개 쓰는 경우. 자, 세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 수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동전 개수입니다. 한마디로 모스부호 사용 개수입니다. 알겠죠? 모스부호 사용 개수. 그러면 이거 n개라면요.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점점점 2의 n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전을 n개 가지면 이 정도의 신호 개수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 신호 개수가 50개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50개를 넘어가야 되겠죠? 같거나. 그래서 이상이 되도록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등비설합이니까. 자, 이 아이가 50개 이상이 되도록 풀리는 n개. 그죠? 자, 필요 없죠? 약분하죠? 넘어가죠? 그러면 정수니까, 자연수니까 찍는 거죠. 그쵸? n은 6개죠. 6개. 그쵸? 최소 6개만 가져오면 2의 6승이 26 넘어가죠? 2의 5승은 32, 5네? 자, n이 5죠? 자, 동전이 5개만 가지고 있어도 모스부호 최소 5개만 사용해도 우리는 50가지 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선생님이 모스부호 돈수 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돈수가 앞면 뒷면을 생각하면 동전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자, 179번 똑같은 문제인데 자, 179번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돈수를 배열해서 자, 100가지 신호를 만들고 한다. 최소 몇 개까지 배열해야 하는가? 이 기호를 최소 몇 개까지 배열해야 하는가? 이렇게 했죠. 그죠? 뭐 이거를 배열해서 만드는데 첫 번째 돈이냐, 그 다음 돈 쓰냐, 그 다음 돈이냐, 아니면 뭐 쓰냐,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돈이냐, 돈 쓰냐, 쓰돈이냐, 뭐 쓰냐, 이렇게 배열하라 이런 얘기죠. 거기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00가지 신호를 만드는데 최소 몇 개까지 배열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몇 개까지. 어디 이거는 최소 몇 개의 부호로 사용해야 되냐, 최소 몇 개 배열해야 되냐. 나 이거 국어 때문에 참 힘든데 진짜. 돈수를 배열을 해가지고 100가지의 신호를 만들려는데 이 기호를 최소 몇 개까지 배열해야 되냐. 만약 저 문제라면 이제 아까 저기서 공식 끝냈죠. 그렇죠? 자, n개 배열한다, 뭐 n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저기 공식대로 하면 2-1분의 등비설합이니까 2 곱하기 2n승 마이너스 1이 바로 100개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필요 없고 약분하죠. 약분. 그럼 자, 2의 n승 마이너스 1이 5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2n승이 넘어가서 51이니까 n은 64가 나오면 되니까 6이죠. 최소 6. 그죠? 답안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 난 왜냐면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헷갈린다 이거야 이게. 179번 어디 갔지? 179번 맞네요. 이거 짜증나. 그치? 왜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기호 몇 번 사용하냐, 배열 몇 개 하냐 이렇게 말장난을 해가지고 180번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끝내야지. 아니면은 거기 지금 손수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서 300개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려 한다. 최소한 몇 개의 손수건이 필요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손수건을 들었다가 내리거나 앞면 뒷면이죠.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동전 앞면 뒷면이라고. 이게 들어 올린 거고 이게 내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모스 기호 문제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 300개. 아까 이 공식 있다가 100을 빼가지고 300을 붙이면 되는 거죠. 300을. 그렇죠?
이 공식 외우면 참 좋겠네요. 일단 우리가 그렇죠? 넘기기 전에 여러분 이 공식을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2에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어차피 이 식이 바로 모스 부호 푸는 공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외우기 힘들면 그냥 얘는 2배수하고 2n승 마이너스 1로 외워버립시다. 이걸로 외우자 이거죠. 이거 외우면 모스 부호, 돈스 아니면 동전 앞면 뒷면 아니면 꺼졌다 켜졌다 아니면 들어올렸다 내렸다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냥 하나로 싹 고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가령 어떤 문제는 깃발이 나옵니다. 깃발을 든다 이렇게. 깃발을 최소 몇 번 배열해야만이 신호수 500개냐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레드 준표? 자, 이게 이제 블루 알겠죠? 이게 옐로우 이렇게 낮춰봅시다. 신호가 지금 여러분 이 빨간 신호 아니면 파란 신호 이제 노란 신호 가지고 자, 뭐 5개를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 5개는 5자리를 말하는 거죠. 4자리만 해봅시다. 4자리. 그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한마디로 알파, 베타, 감마,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그러면 이것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선택 잘하는 거. 선택물은 이 깃발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R, B,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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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3개군요. 죄송. 자, 얘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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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가지. 하지만 최소 몇 번 배열해서 뭐 100번 넘어가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최소 개수 문제, 아까 이쪽 문제와 똑같은 거죠? 한 번 배열하면 몇 개? 3개. 자, 2번 배열하면 몇 개? 3 더하기 3의 제곱개. 자, 3번 배열하면 몇 개? 3 곱하기 3의 제곱, 3의 세제곱개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n번이면 3의 1승부터 3의 n승까지 합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2-3-1분의 3인승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그죠? 얘는 밑에가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1분의 2죠? 얘는 2분의 3. 만약에 이 아이가 4개라면 3분의 4입니다. 3분의 4, 4인승. 깃발이 5개라면 이거는 깃발 5개면 이게 5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됩니다. 그렇게 공식이 잡히겠지만 뭐 어떤 뭐 우리가 깃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동전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기운차게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잘들 좀 공부를 다시 복습해 주세요.